다음으로 노드 사이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 정보를 담는 그런 엣지를 생성하는 부분을 볼 텐데, 이중 포문으로 이렇게 한 노드를 생성할 때 마찬가지로 이중 포문으로 각각의 하나의 셀을 루프로 돌려서 이렇게 엣지를 생성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마다 돌아가면서 그 노드에 해당되는 연결 정보를 설정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엣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 객체를 집어넣고, 두세 번째는 그 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열과 행에 대한 정보, 열과 행에 대한 정보를 각각 담고, 나머지는 열과 행에 대한 그 총 개수를 담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중포문에 사용되었던 이 위치값을 그대로 여기다 이제 담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보면은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핸디그래프 펑션이라는 파일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되어 있고, 5가지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보면 이제 이중 포문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엣지는 총 8개가 될 수가 있고, 8개 이하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노드에 대한 정점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노드를 하나의 셀로 만들어줬는데, 그 셀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엣지를 연결해 줄 경우에 각각에 대한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 상태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로도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엣지가 8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8개에 대한 엣지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중포문으로 그거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중포문으로 루프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i에 대한 값이 -1, 0, 그 다음에 두 번째도 -1, 0, 이렇게 총 3번에서 9번의 루프를 돌려줘서 매개 변수로 받은 그 노드에 대한 위치점을 로우하고 콜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열에 대한 위치점, 콜은 행에 대한 그 위치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과 행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1, 0, 이 -1, 0 요걸 가지고 각각에 대한 그 기준 위치점에서 상대적인 위치점을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이게 총 9번이기 때문에 9번의 루프가 돌려가기 때문에 0과 0에 대한 점은 자기 자신의 노드의 그 센터점이 되니까, 그 센터점 같은 경우에는 노드 연결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컨티뉴로 무시를 해주는 거 볼 수가 있고, R에 대한 코드로 엣지를 만들어주는 코드가 되겠는데, if문으로 조건검사를 먼저 해줍니다. 이 조건검사를 왜 해주냐면, 그 노드의 위치점이 만약에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요 위치점이 만약에 작업 영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왼쪽은 작업 영역의 이외에 대한 부분이니까 얘는 이제 노드를 이쪽에 생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연결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연결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제외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주는 게 이 함수가 되겠고, 만약에 연결을 해줄 수 있으면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보면 이제 노드에 대한 위치점하고 그 다음에 그 연결을 해준 그 대상, 연결을 해주는 그 대상 노드의 위치점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스로 해줘서 그 노드의 위치점을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고, 보면 이제 get 노드로 해서 그 내부적으로 요거를 이제 4개 변수를 집어넣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우 콜을 이용을 해서 그 노드의 그 위치점을 4개 변수로 집어넣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 합산 점수가 이 노드의 고유 아이디, 맨 처음에 이 노드를 생성할 때 고유 아이디를 만들어줬는데 그 고유 아이디가 이제 요거에 대한 정보값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에 매칭되어 있는 그 노드를 찾았을 경우에 그 노드의 위치점을 리턴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나 자신에 대한 위치점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려고 하는 그 대상 객체, 대상 노드 위치점을 받아서 둘 사이에 대한 거리를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엣지를 만들어주고 그 엣지를 어디 엣지로 추가를 시켜줍니다. 이 엣지를 만들어주는 클래스를 잠깐 보면은 이게 그래프 엣지에 대한 클래스인데 이제 이 임시 객체를 만들어서 그 엣지 버퍼에다가 추가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엣지 클래스 내부를 보면은 3개에 대한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프롬과 2, 프롬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이 되겠고 2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엣지를 지나가기 위해서 드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엣지를 지나가기 위한 나 자신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엣지를 상속받는 내비 그래프 엣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질 않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프 엣지에 대한 클래스를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색인값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색인값, 그 다음에 엣지를 이동하기 위한 비용, 이 3개를 가지고 연결하는 그 엣지를 만들어준다. 이 연결하려고 하는 그 엣지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임시객체죠, 이게. 임시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드 엣지로 추가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방향성일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도 엣지를 추가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비방향성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그 연결에 대한 연결에 대한 방향을 주는 건데 만약에 이제 비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방향이 없는 거죠. 방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추가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엣지를 추가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의 노드를 찾아주는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볼 텐데 여기 보면은 고유 아이디를 집어넣어줘서 그 노드를 찾아주는 건데 이걸 이제 보면은 그 고유 아이디를 매개변수를 받아서 어서트로 조건 검사를 해주는데 그 고유 아이디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현재 포함하고 있는 아이디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오류를 내준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고유 아이디에 해당되는 노드를 그냥 바로 리턴 시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와 매칭되는 그런 정보는 바로 이렇게 세인 값을 넣어줘서 그 노드를 리턴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엣지를 추가해주는 이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추가할 때 매개 변수로 추가하려고 하는 이 엣지를 받아서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엣지를 추가를 할 경우에는 나 자신에 대한 정보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대상 객체, 대상 노드, 그 노드 두 개가 현재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주는 거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류 검사를 해줍니다. 나 자신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대상이 존재할 경우에는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if로 이제 조건 검사를 하나 더 해주는데, 여기 보면 이제 노드 그 연결하려고 하는 세인 값을 각각의 노드에 매칭을 시켜서 고유 인덱스, 고유 아이디, 그 고유 아이디 값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으면 연결을 하려고 한다면 두 개 다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나 자신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 노드가 두 개 다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먼저 if 부분으로 검사를 해줘서 이미 엣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럴 경우에는 따로 연결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 검사를 해주는 게 요게 되겠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푸시백으로 연결해주는 거고, 이미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내부의 문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실행이 되지 않고, 엣지를 연결해준 다음에 얘가 이제 비방향성일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해줘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반대로 엣지를 추가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드엣지라는 멤버 함수로 엣지를 추가하는 걸 봤고, 이 어드엣지는 스파스 그래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파스 그래프는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 객체가 되겠고, 그래프의 엣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핸디그래프의 펑션이라는 이 파일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엣지를 추가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노드와 엣지를 추가해주는 걸 이제 봤습니다.